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차장님께서 나오신 이후에 굉장히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개장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종목 캐치가 더 빠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가득한 것 같은데요. 예. 오늘도 열심히 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렇게 반응이 좋았을지는 저도 몰랐는데요. 예, 네. 또 많이 봐주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열심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갈테마 오픈합니다. 네, 업황호황의 구리값 급등까지 전선주 매수를 해야 할까요? 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전선 관련주들의 이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전선주라 하면 대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올랐던 테마주가 아닌가 싶은데 먼저 관련주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가온전선의 경우에는 사실 정치 테마주로도 좀 엮여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대한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웬만한 전선주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구리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적도 기대를 해야 한다라는 사인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핵심만 뽑아서 쏙쏙 이슈를 정리해 주세요. 네, 우선 전선주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 주셨듯이 대한전선 그리고 지금 가온전선 이 두 개가 이제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인테마 쪽에 좀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전선이 최근 업황 호조 기대감들로 주가가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선주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 주셨듯이 과거에는 결국 이제 대북 관련 이슈들과 함께 움직였었는데요. 최근에 대북 관련 뉴스가 어떻게 보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팬데믹 이후에 경기의 활동의 재개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전선업황에 대한 호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전선의 대부분의 이제 원재료는 사실 전기동, 구리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구리 가격 자체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제품 가격에 대한 전가 이러한 부분들이 업황의 호조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최근 업황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멀리 놓고 봤을 때 이제 전선주들도 실적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전선주 많은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조금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여러 기업들이 네.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테마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전선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은 LS 쪽과 더불어서 네. 국내 전선 쪽에서는 이제 양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M&A에 대한 실패라든지 아니면 이제 계승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좀 복잡하게 이루어지면서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업황에 대한 호조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가장 빠르게 실적을 전환시킬 수 있는 섹터라는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전선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오늘 워낙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3,000원 선 정도 그리고 손절가를 2,200원 선 정도를 제시하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업황 기대감들을 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방금 자막에도 나가지만은 ICT 수주라든지 이러한 업황의 회복 기대감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한전선의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최근 들어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고 제가 확인을 해봐도 여기 차트에서도 보이시듯 최근 들어서 5일 동안 50%가 올랐다 이런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 조금 눌렸을 때 담아가자. 그리고 목표가를 3,000원까지 손절가도 잡아주셨습니다. 손절가 2,200원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대한전선을 더불어서 전선주들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효과 덕분일까요? 폴더블폰 관련주가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3배가량 더 많이 공급을 늘릴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관련주가 오늘도 참 잘 가고 있는데요. BH, KH, 바텍, UTI, 덕산네오릭스, OLED 관련주도 올라가고요. 어떤 거에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맞추면 될까요? 네, 혹시 어떤 휴대폰 쓰시나요? 저는 애플 팬이라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가진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결국 이제 하이엔드 스마트폰 쪽에서 애플에 상당히 밀리고 있다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는 거의 아이폰의 사용 비율이 또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 시스템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지만은 해외로 나가본다라고 한다면은 아이폰에 대한 하이엔드 점유율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삼성전자가 이 하이엔드 스마트폰의 부진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해보겠죠. 결국은 새로운 휴대폰, 여기서 뭔가의 디자인적인 측면의 업그레이드, 사실 그러한 걸로 애플 휴대폰을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폼팩터에 대한 변화, 즉 하나의 화면이 아니라 2개, 3개의 화면을 접거나 아니면 향후에는 밀거나 말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애플을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삼성전자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따라잡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폼팩터, 즉 폴더블이라든지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롤러블 쪽으로서의 변화 흐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어제 뭐 뉴스가 좀 나왔지만은 지금 갤럭시 같은 경우는 삼성 같은 경우는 폴더블의 2개의 제품군들을 만들어내죠. 폴드 라인업과 플립 라인업, 이 2개의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지금 폴드 3에 대한 양산이 시작됐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조만간 플립 3까지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폴더블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애플 이제 아이폰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저의 담당 PD님이 예. 폴더블 폰을 사용하세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이니어에 근데 아이폰으로 갈아타고 싶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됩니다. 삼성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폴더블 폰이 이제 하반기부터 조금 더 발전된 것이 나와서 투자 심리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할 것이다, 네. 북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관련주라 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폴더블 뭐 장비주들도 있고 네. 5G 관련주까지 멀리 놓고 봤을 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주 중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를 느끼면 좋을지. 네, 아무래도 이제 폴더블 관련주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화면에 대한 대면적화에 따른 OLED 소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개의 기업들 저희가 이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폴더블 관련 쪽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기업은 힌지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화면을 접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접힘 역할을 하는 네. 이제 힌지 관련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KH바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바텍. 네. 예, 최근에 이제 파인테크닉스라는 기업이 신고가를 가면서 힌지 관련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왔지만은, 원래는 이제 KH바텍이라는 기업이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쪽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의 어느 정도의 실적 저점 우려는 있는 상황이지만은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폴더블 쪽에 대한 양산 이슈와 함께 힌지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러한 부분들이 동사의 실적 기대감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제품 단가에 대한 인하 우려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소재 변화에 따라서 오히려 힌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상반기의 부진, 그리고 하반기에 좋아질 만한 회사를 찾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KH바텍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현재 구간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더블 폰에서 꼭 필요한 부품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힌지 관련주 가지고 오셨는데요. 사실 어떤 업종이든 가장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실적이 좀 기반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를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KH바텍을 가지고 오셨고요. 현재 구간 살짝 살펴보시면 최근 들어서 그래도 조금씩 힘을 내는 반응이 보이고는 있는데, 저희 어디까지 목표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짧게 잡았을 때 1차 목표가를 24,000원 선 정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9,500원 선으로 역시 그렇게 넓지 않은 박스권 사이에서 손절가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봤을 때 목표가 24,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도 19,500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폴더블 폰 관련주까지 살펴봤고요.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어지는 주챔콜과 머니투데이 방송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